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시간, 김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영화 서울의 봄이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보셨어요? 네, 저는 봤습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지금 벌써 500만 가까이 벌써요? 네. 우와, 1000만 넘어가겠네. 네, 이제 그렇게. 또 12월 12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피크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 보셨다고 해서 제가 좀 짤막하게 소개를 드려야지 오늘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스포일러를 좀 또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영화를 보기 전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역사적인 그 사실관계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영화는 그 1979년 10월 26일에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12월 12일에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신군부 세력이 군사 반란에 성공하는 데서 끝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거든요. 그래서 11.6 사태 이후에 전두환이 이제 보안사령관인 전두광으로 나와요. 그래서 배우 황정민이 이제 전두광 역을 열연을 하고요. 또 그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 돼서 이제 열연을 하거든요. 그리고 육군참모총장과 계엄사령관인 배우 이상민은 이제 극중 정상호 역을 맡거든요. 네. 그리고 군대 내 사조직인 한화회를 등에 업고 야욕을 표출하는 그 전두광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신과 원칙을 중시하는 배우 정우성, 네, 극중 이태신이자 그리고 실제 인물인 장태환 역을 맡게 되는데 이 역은 수도경비사령관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지만 전두광은 한 발 빠르게 이제 군부 내에 주도권 잡기 위한 행동에 나서서 12.6 사태와 정상호를 엮어서 강제로 연행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그 전두광이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일단 무력으로 육군 참모총장인 정상호를 강제로 납치를 하게 됩니다. 네, 사람 이제 막 군인들을 죽이고 강제로 납치를 하게 되는데 전두광과 신군부의 군사 반란 계획을 알게 된 이 이태신이, 그러니까 정우성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18년에 군사 독재가 막을 내리면서 영화의 제목인 그 서울의 봄이 찾아오는 줄 알았지만 12.12 군사 반란으로 또 다른 인물들이 전면에 등장해서 영화는 새로운 암흑기의 탄생에 주목을 하고 이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짚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참고로 영화는 그 다들 아시겠지만 전두환을 전두광으로, 노태우는 노태건,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은 최한규, 김재규는 김동규 등으로 실존 인물의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이제 작가적인 상상력을 좀 넣고 싶었다고 해요, 감독이. 그래서 캐릭터의 세부는 창작했으면 밝히고 들어갑니다. 일단은 스토리 라인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네. 다큐에 가까운 것 같지만 창작이 거기에 재밌게 좀 들어갔기 때문에, 흥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흥행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그런 챌린지 한다면서요. 분노 네. 게이지 이거 측정하는 거, 심박수 측정하는 거, 이런 거. 맞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지금 MZ 세대들이 좀 관람률이 되게 높다고 해요. 생각보다 높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40%가 넘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저는 법률가로서는 어떤 이야기나 메시지를 좀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끝에 이번 주 주제를 좀 정하게 됐는데요. 뭐 서울의 봄 감독이 이걸 의도한 것인지는 제가 뭐 따로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사자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2021년 11월 23일 사망을 했고, 서울의 봄은 2023년 11월 22일에 개봉을 했어요. 하루 차이잖아요. 근데 뭐 같은 날짜는 아니지만 하루 차이를 좀 의도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전두환이 사망한 지 2년 만에 개봉을 한 것이거든요. 네. 전두환이 사망한 지 벌써 2년이 흐른 지금 전두환 관련 재판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두환 일가 재산 환수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서울의 봄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좀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아마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결국 배신하고 또 모른 척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처신해야 살아남고 편하게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실존 인물인 이제 전두환이 극 중에서는 전두광으로 나오는데 일부러 그 미칠광자를 마지막에 써서 전두광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마지막에 이제 전두광 역을 맡은 배우 황정민이 반란에 성공한 이후에 정말 미치광이처럼 미친 듯이 웃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객들이 이제 거기에서 분노 게이지가 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반란군이 마지막에 파티를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 모습을 끝으로 영화가 막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광주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전두환을 필두로 신군부가 또 신군부 세력이 집권을 하잖아요. 이후로 전두환은 끝끝내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에게 사죄도 하지 않은 채 2년 전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40년 전 그때 배신하고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익만 추구했던 자들은 지금까지도 호의호식하고 또 역사로부터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영화를 보고 화가 나는 관객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법은 결코 또 역사는 결코 잠자코 있지 않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두환이 피고인으로 됐던 형사재판은 어떻게 됐는지 또 전두환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관련 민사재판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전두환 일가 재산 몰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등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궁금해. 네. 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전두환 사망 이후에 그 법정 다툼하고 있는 것들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 맞아요.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전두환 그 사망 당시에 광주지방법원에 막 전두환 씨가 직접 출석하고 했었잖아요. 다들 맞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일부러 막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고 이순자 씨 그 아내인 이순자를 대동해서 막 출석하고 했던 적들이 있었는데 전두환과 5.18 단체가 사자 명예훼손의 항소심, 손해배상 항소심 등 2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전 씨는 2017년 4월 대통령 퇴임 30주년을 맞아서 펴낸 회고록을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를 왜곡했다라는 비판을 받아서 광주지방법원에서 이제 그 피고인으로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 씨가 이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조비오 신부의 유족과 5.18 단체가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전 씨는 2020년 5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 9월 이건 형사재판이었고요. 네. 민사재판부에서는 이 회고록의 내용 69곳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인쇄, 발행, 배포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또한 5.18 단체 쪽에 총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씨 쪽은 형사재판하고 민사소송을 모두 항소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은 전두환 사망 직후인 11월 29일 결심 공판 진행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 씨가 사망하면서 공소 기각 결정으로 이건 재판이 마무리돼서 사실은 결국은 이제 처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상 재판받던 피고인이 사망을 하면 이제 공소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네네. 근데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 당사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인들에 대한 수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피고인 전제국과 전두환의 소송 수계인인 그 아내 이순자를 피고로 한 항소심 재판의 판결이 지난해 2022년 9월 14일에 있었는데요.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가 펴낸 회고록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폄훼했다. 그래서 5.18 단체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습니다. 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허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일부 표현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허위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 씨 측에 물으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전 씨는 전 씨 회고록에 적힌 63개 표현에 대해서 허위라는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제외하고 51개 표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 삭제를 명령한 것입니다. 네, 전 씨 측은 광주 지역에서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해서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재판하는 게 공정성을 상실한 거다. 참. 네.
대한민국 사법부를 어떻게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네. 예. 대법원은 그러면은 어떤 판결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은 광주 지역에서 재판을 하는 거가 이제 공정성을 상실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이송 신청을 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네, 기억하실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어려워서 이게 안 됐던 것이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지 지금 1년이 더 지났어요. 네, 전씨 측에서 상고한 사건이 지난해 2022년 10월 19일에 접수됐고 2022년 11월 11일 전씨 측에서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요. 11월 14일 한 차례 더 상고 이유 보충서를 제출한 이후에 2022년 12월 9일자로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가 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2023년 2월 20일 심리 불속행 기간이 도과됐다라는 표시가 이제 지금 대법원에 떠 있고 조영대 신부의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올해 3월 6일 준비 서면을 제출한 이외에는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판결이나 어떤 장기 이렇게 검토하는데 원래는 이제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유를 좀 내게 돼 있는데 네.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른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는 하급심 사건의 기준이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 그 사건의 하급심 사건의 판결 결과가 달려 있는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검토 사유를 내놓고 있지 않아서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에 걸리는 이유를 좀 알 수도 없어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기다리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네. 빨리 좀 대법원 판단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두환이 예전에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 정말 이 얘기하면서 네. 모두의 공분을 또 샀는데 네. 전두환의 그 미납 추징금과 관련된 환수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씨의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던 그 근원으로 좀 올라가 보면요. 대법원이 1997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2.12 사건, 그러니까 이 서울의 봄에 배경이 됐던 12.12 군사 반란 내란죄다. 그리고 5.18 사건은 내란으로 최종 판단해서 무기징역과 함께 총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2013년 6월에 이제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서 다방면으로 은닉 자금을 추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2021년 11월에 전 씨가 이제 사망한 이후에 이미 공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급 절차가 남은 대금이나 이제 새로운 법률상 원인이 발생해서 징수가 가능해진 금원에 대해서 추징금 집행을 이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2013년에 전 씨 일가가 신탁, 그러니까 이제 자금을 몰래 숨겨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를 했는데 국세청 등이 2017년에 해당 임야를 공무에 넘겼는데 이제 교보 자산 신탁이 이제 이거를 신탁을 해서 자산을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법원에다가 이 압류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압류가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내놨고 이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5필지 중에 2필지의 공매대금 20억 5,200만 원을 지난해 10월에 국고로 환수를 했어요. 지난해 10월에. 네, 그래서 필지 또 공매대금으로 75억 6천만 원의 배분 결정이 내려졌는데 5필지 중에 3필지의 공매대금에 대해서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또 냈어요. 네, 그래서 그 교보 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의 1심에서 지난 4월에 신탁사가 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원이 교보 자산 신탁이 해당 토지가 불법 재산이라는 정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알면서 신탁을 받아줬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교보 자산 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신탁사가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사실상 다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으면 집행이 쉽잖아요. 네, 이게 상속이 되더라도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편법은 다 사용했네. 네, 신탁사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이런 식으로 신탁사 등 다른 곳에 맡겨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중에 29만 원이 있었던 것이죠. 네. 야, 이거 그러면 소위 말해서 털어보면 여기저기 더 많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벌써 추징한 금액만 해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1,000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자산이 있었는데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꽁꽁 숨겨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뭐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그 전두환 씨의 손자라는 전우원 씨가 이제 막 폭로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사실로 아직까지 사실로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 뭐 자신의 뭐 자기의 일가의 그런 재산들이 여기저기 은닉되어 있다라는 뭐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숨겨놨기 때문에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액수는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남아있는 액수를 보면 네. 총 추징금이 2,205억 원이고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이 약 1,283억 원. 그래서 58.2% 정도 네, 추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배분 취소 소송 있잖아요. 그게 1심 판결이었거든요. 그 판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이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에요. 그래서 판결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공무원 범죄 몰수법의 입법 목적에 취지에 살펴보면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그러니까 이 신탁사죠. 불법 재산 등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했거나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불법 재산 등에 대해 추징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 토지가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범죄 몰수법에 따른 추징 집행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캠코의 압류 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1심 판결이었고 신탁사가 또 1심 판결에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의 변론 기회를 거쳐서 이번 주 금요일인 12월 8일 이번 주에 판결이 나요. 네, 12월 8일 오후 2시에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고 네. 뭐 이거는 지금 뭐 그냥 언론에 나거나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억 원을 추가로 좀 추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사실상 이거를 환수를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전시의 재산을 추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왜냐면 미납 추징금 집행은 상속이 되지 않아서 이제 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서 아니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금 집행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채권 뭐 어떤 다른 세금 체납자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추징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추징금이거든요. 한 개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아내에 대해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야, 사실상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전 씨가 살아 있을 때 압류를 해놓은 것에 대한 것들이어서 지금 추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망 당사자가 이렇게 사망을 하면 지금 39%가 남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남아 있는 39%는 추징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39%는 그러면 오롯이 이순자한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남은 39%를 이순자가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물론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금 갖고 있겠죠. 사실은. 네. 아, 참. 네. 이거 준비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면? 네, 제가 이제 뭐 오늘 이 시간에 사실 전두환 관련 재판 경과와 재산 환수 경과 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이 서울의 봄 주인공이 전두환이잖아요. 전두광, 극중 전두광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극중 인물 모두가 주인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영화 속 인물 모두가 지금의 역사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왜냐면 여기서 이 사람이 다른 행동을 했다면 어땠을까? 여기서 이 사람이 좀 정의의 편에 섰다면 어땠을까? 좀 자기의 어떤 사익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좀 공익을 위해서 뛰어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 장면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그리고 또 극중 인물들을 저한테 이제 비춰보면서 저 자신을 좀 뒤돌아보게 하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좀 용기 있게 할 수 있었을까? 또 그 배우 정우성이 열연한 역할이 장태환이라고 실제 인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광주 출신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내가 배우
뭐 정우성 역할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제가 어디서 찾아보니까 배우 정우성 역할이었던 장태환 장태환 씨가 수도경비 사령관이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계속 사시다가 비극적인 네. 사실을 제가 하나 들었어요. 가족들이 결말이 안 좋더라고요. 네, 들었는데 아드님께서 서울대 무슨 자연대 수석 입학할 정도로 굉장히 수재였는데 대학생이던 때 나중에 이제 뭐 변사체로 발견이 돼서 그러니까. 아직도 미제로 지금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밖에도 이제 굉장히 이 사건 관련해서 의문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속의 주인공들이 조금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를 좀 생각하게 만든 영화였고 저도 또 이제 그 배우 정혜인이 열연을 했던 김호령도 나오거든요. 제가 뭐 그때 김호령 소령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십시오. 네.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꼭 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제가 역사는 그래도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쨌든 뭐 다 추징이 되진 않았지만 뭐 민사상 그래도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을 했었고 형사상 어쨌든 다 공소기각 결정으로 나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1997년에 대법원에서 군사 반란으로 판결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게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나중에 사면을 받았건 어쨌거나. 그래서 그 역사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영화를 보고 나서 좀 다소 헛헛한 기분이 드셨을 그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방송을 듣고 아주 조금이라도 좀 후련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오늘 아주 즐거운 게 아니고 호기심 생기고 궁금했던 점을 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